4개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얘 별명이 뭐냐면요. Everyday Christmas예요. 저희 어릴 때 애들도 사실 이게 간을 보거든요, 엄마를. 그래서 요 정도 부르면 우리 엄마가 크리스마스 선물로 사주겠다. 이제 이러면 요즘 그 운동화가 참 좋던 걸 뭐 이렇게 흘리면 이제 제가 딱 봐서 가격 보고 이제 적당선에서 저희가 효부를 보죠. 근데 만약에 지금 우리 아무도 선물 안 주잖아요, 크리스마스라고 해도. 근데 이제 내가 만약에 매번 크리스마스 선물처럼 나한테 줄 수 있으면 그것도 너무 좋은데 얼마마다 준대요? 에브리데이 준대요. 완전 해피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좀 할게요. 제가 아마 이제 9년 차인데 한 4년 차 됐을 때부터 저는 이제 연말 보너스라는 걸 받았어요. 월 보너스는 받아갖고 생활을 하고요. 연말 보너스가 이렇게 뭐 몇백부터 시작해서 이제 좀 1000단위 넘어가기 시작하면 저한테 스스로 선물을 주는 거죠. 그래서 올해 선물은 뭘 줬냐? 뭘 줬을까요? 필라테스 1대1 이용권. 이걸 제가 스스로에게 선물했습니다. 저 보시다시피 지금 많이 성장했어요, 제가. 제가 여기 이제 거울이 왜 이렇게 가정집에 저런 큰 거울이 붙어 있냐? 제가 벨리댄스 강사였어요. 그래서 머리카락이 이제 여기까지 궁뎅이를 거의 이렇게 하고 애미애비도 못 알아보는 화장을 하고 많이 훌떡훌떡 벗고 제가 춤을 췄던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골반을 털던 시절에 이제 아메이 마케팅을 들었고요. 제가 골반을 털 일이 아니다. 이걸 털어야 되겠다. 훨씬 더 단단하게 괜찮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제가 이제 직종 변경을 했고요. 근데 그때 이제 제가 몸을 근데 좀 잘 쓰는 사람이에요. 별명이 체대생이었거든요. 몸을 참 잘 써요. 근데 몸을 쓰다 보니까 이제 좀 까불어 제끼다가 이제 무릎을 제가 십자인대가 파열되면서 수술했어요. 4년 전에. 근데 수술을 하고 나니까요. 사람이 몸이 이게 진짜 신비롭다고 생각했는데 회복이 되죠. 재활을 하고 회복이 되는데 제가 이제 저희 아들들한테 이렇게 다리를 까서 보여줘요. 그러면 다른 사람 같다는 거예요. 이 다리랑 이 다리 종아리.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알이 뭐 그림을 잘 못 그리겠는데 여기에 이렇게 잡혀 있으면 이쪽 다리는 이 알과 두꺼운 게 여기가 이렇게 두꺼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만히 서서 그냥 다리만 보면 완전 다른 사람 다리 같았어요. 근데 나름대로 자전거도 좀 타고 뭐 산책도 좀 하고 한다고 하는데 이게 4년이 지나도 안 돌아오더라고요. 근데 어느 순간 제가 저를 위해서 투자를 하자. 내가 갈아놓고 사업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나 건강해야지 더 롱런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연말 보너스를 받아서 1대1 저는 되게 비싸다고 생각했는데 저희 동네여서 싼 거래요. 원래 더 비싸대요 필라테스가. 그래서 어쨌든 1대1 이용권을 끊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까지 20회를 딱 채웠거든요. 2달 만에. 어떻게 됐냐면요. 다리 모양이 거의 비슷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기분 좋을 만큼 운동을 해서는 근육이 안 생긴다는 그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네, 돈을 주고 내가 이 돈이 너무 아까우니까 내 몸을 일으켜서 가고 선생님이 옆에서 계속 쪼아주고 이거를 50분 내내 땀 삐질삐질 흘리면서 20번을 하니까 그 4년 동안 안 잡히던 쉐입이 딱 잡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제가 무지외반증이 있어요. 그거 아세요? 구두 신으면 막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있어요. 여기가 이렇게 벌어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걸 못했어요. 발가락 딱 벌리는 거. 이렇게 조금만 벌리면 닭발이 될 것 같은 그 느낌 있잖아요. 쥐가 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20번 하면서 제가 스쿼트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선생님이 와가지고 제 발가락 5개를 다 자기 손으로 벌려요. 거기를 이렇게 힘을 주면서 근육을 쓰면서 내려가래요. 그걸 제가 또 20번을 했더니 어떻게 됐다? 이렇게 발가락 이렇게 됐어요 제가. 그래서 돈이 좋다라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제가 작년 연말 보너스는요. 저희 아들 아까 리더님도 말씀하셨지만 아메이 하는 여자들은 좀 당대예요. 나의 목표 올 회계연도에 나의 성취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의 성취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 성취가 중요해요. 그래서 프리하게 제가 키우는데 작년에 이제 저기 방 안에 있는 녀석이 이제 조금 뭔가 번민 뭔가 좀 이렇게 고민이 있고 막 자퇴를 하고 싶어하고 막 이렇게 하길래 그래 돈 벌어서 뭐하니? 아들 한번 떠나. 그래서 제가 저희 오빠 있는 독일에 보냈어요. 그러니까 혼자서 독일과 스위스를 여행을 한 2주 정도 하고 왔는데요. 저는 이제 마음을 딱 붙잡고 이제 집중하길 원했죠, 공부에. 근데 공부는 공부인데 자퇴의 마음을 굳히고 왔는 거예요. 제가 내 돈 쓰고 뭐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래도 자퇴를 한 상태로 혼자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목표가 있는 녀석이기 때문에 불안하지 않아요. 이제 하고 있어요. 그럼 제가 이제 내년에는 제 연말 보너스가 대충 이제 두드리면 나오거든요. 이거 갖고 뭐 할 거냐? 제가 그렇게 보고 싶어 했던 오로라. 오로라를 보러 제가 떠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수능이 끝나거든요. 올해. 그래서 아이들과 가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런 연말 보너스를 받아요. 이런 자랑하는 게 아니고요. 더 잘 버시는 분도 많으니까. 근데 제가 어떻게 이렇게 계획할 수 있고 꿈꿀 수 있고 이번 연말에는 이거 해야지. 내년에는 애들한테 이런 거 해줄 수 있겠네라는 게 가능하냐면 9년 전에 제가 선택을 너무 잘했어요. 아메이를 하겠다는 선택이 아니고요. 저 정도면 괜찮은데 내가 알아봐야지.
저 여자가 하는 말 어떻게 다 믿어? 확인해보겠다, 알아보겠다라는 마음을 제가 9년 전에 먹고 진짜 가열차게 알아봤어요. 2달 동안 그 고3 때 수능 준비하는 느낌으로 나가 쫙 알아봤거든요. 거짓이 발견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더 깊어지고 확신이 생겨서 그때부터 제가 아미를 달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식사하시기 전까지 제가 빠르게 털어가지고 30분 목표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메이는 저한테 완벽한 기회인데요. 어떤 기회냐면요. 내 맘대로 살 기회. 내 맘대로. 하고 싶은 거 하고 하기 싫은 거 안 하는 거.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요. 정말 많은 성인들이 뭐라는지 아세요? 아이고 애 엄마고 이제 좀 40대 중반이고 또 좀 타협할 것도 하고 인생살이 다 그렇지. 근데 자꾸 소극적인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그런 게 싫어요. 내 맘대로 살 거예요. 나 하고 싶은 거 하고 하기 싫은 거 안 하는 자유가 나한테 있잖아요. 그 자유를 누릴 기회를 아메이가 갖다 줬는데 이 기회가 어디서 왔을까? 아메이 슈퍼램에 마트램에 근데 월계 이마트를 내가 10수년을 다녀도 10원 한 장 돈으로는 안 주는데 포인트로 주지. 근데 이걸 마트를 바꿔가지고 뭐 연말 보너스 뭘 했네 누구는 집을 샀네 차를 바꿨네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그 얘기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이 펜을요 1,000원이라고 할게요.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소비자가 이 펜을 1,000원에 사는데요. 이거 공장에서 얼마에 만들어질까요? 한 200원 정도 든다고 하더라고요. 통상적으로. 제품이 다 다르겠지만 이 200원에 만들어진 펜이요. 소비자 손에 1,000원에 와요. 기분 좋으세요? 아무 생각이 없을 때는 그냥 1,000원에 사던 건데 이걸 딱 아는 순간 어머나 이 안에 있는 800원은 이 펜의 퀄리티와 아무런 관계가 없네. 그냥 얘는 광고를 약간 했을 것이고 총판, 도매, 소매라는 그런 재래식 유통 과정을 통해서 광고와 유통을 통해서 그냥 나한테 궁뎅이 있는 자리를 옮겼을 뿐인데 나는 이 펜을 1,000원에 사야 돼요. 이게 원래 재래식 유통 방식이었어요. 이거 아무도 불만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돈의 흐름은 돈을 가진 자들이 잘하잖아요. 어떻게 됐냐면 이마트, 월마트, 롯데마트, 코스트코 우리가 아는 그 대형 마트들 있죠. 얘네들이 야 광고는 뭐 한다 치지만 이거는 진짜 자리만 옮긴 거잖아. 이거를 우리가 싹 통폐합하자. 그래서 우리가 유통을 거머쥐자. 이렇게 시작된 게 바로 여러분이 아는 마트들이에요. 우리 한 15년 전, 한 5년 전만 해도 사실 주말마다 마트 많이 갔거든요. 근데 이제 포르르 없어지고 이제 뭐가 대세가 됐냐면 쿠팡, 인터넷 쇼핑, 홈쇼핑이 대세가 됐지만 어쨌든 200원에 만든 물건을 줄였어요. 아주 많이. 그래서 한 700원 정도에 소비자한테 팔게 된 게 백화점 그 지나서 마트들이죠. 이 마트 방식에 야 700원에는 파는데 편의성을 좀 주자, 갖다 주자 이러면 사람들 더 좋아한다. 그 편의성을 더한 게 인터넷 쇼핑이에요. 이렇게 유통이 흘러가고 있어요. 이걸 아무도 부인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9년 전에 뭘 듣게 됐냐면요. 아무도 불만 없고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유통을 이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메이라는 회사를 이때 소개받게 됐어요. 제가 9년 전에. 아메이는 근데 되게 특이하게요. 얘는 그래도 광고를 했잖아요. 우리는 아메이는 광고도 안 하고 이것도 줄이겠대요.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아메이가 공장에서 만들고 소비자가 씁니다. 이 중간에 딱 하나의 유통 과정만 있어요. 먼저 써본 소비자. 저희는 그거를 ABO라고 불러요. 지구상에서 가장 단촐한 방식 아닐까요? 이거보다 더 단촐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자급자족 하셔야 돼요. 신발도 괴어가지고 신으시고 샴푸 만들어서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구상에서 가장 심플한 방식이 이 방식이라고 하더라고요. 자, 그럼 보세요. 아메이에서는 근데 광고를 안 하잖아요. 광고를 안 하고 소비자가 소비자를 데리고 오는 방식이에요. 그러면 뭐가 달라야 되냐면요. 써봤을 때 이 퐁퐁을 쓰면 주부습진이 없어져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옆집 엄마한테 야 이 퐁퐁은 좀 달라라는 말이 나오고요. 먹었을 때 진짜로 나의 혈액 데이터가 좋은 수치로 바뀌어야 돼요. 악성 빈혈이 아닌 걸로 되고 중성지방이 높았는데 중성지방 수치가 정상으로 되는 정도의 퀄리티 그 정도로 만들지 않으면 소비자가 뭐 하려고 소비자한테 이걸 하겠어요. 그쵸? 그래서 아메이는 처음부터 이렇게 생각했어요. 200원에 만들어 갖고는 그 정도 느낌 안 나온다. 400원 정도는 넣어줘야지 쓰면서 야 주부수증이 없었었어 이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400원에 만들고요. 소비자한테 700원에 주겠대요. 어떠세요? 똑같은 700원이면요. 원가 200원짜리 쓰고 싶으세요? 원가 400원 드린 거 쓰고 싶으세요? 400원이 낫죠. 그래서 아메이가 여자들은 싫을 수도 있는데 아메이를 전달한 그 여자는 난 좀 싫을 수도 있는데 제품은 좋더라. 이런 얘기가 그냥 회자가 되는 거예요.
웃으시죠 왜? 누굴까? 싫은 사람 누굴까? 그래서 아메이 제품 좋은 거 다 아시죠? 자 그런데 400원에서 700원 여기에는 이제 뭐 R&D 비용이라든지 공장 돌리고 사람들한테 지원해 주고 뭐 이런 거 다 들어간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한테 700원을 주면 얼마 남아요? 네, 그냥 산수로 하면 300원이 남고요. 이게 한국 아메이 매출의 35% 정도예요. 굉장히 큰 돈이겠죠. 실제로 한 4천억이 넘어가는 돈이거든요. 그럼 이거를 누구한테 주냐면요. 소비자를 데리고 오는 거라면서요. 뭐 아래줘서 다른 소비자한테 소개해주는 거라면서요. 이 활동을 한 소비자들한테 나눠주겠다는 거죠. 예, 요 방식을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비즈니스 모델로 받아들인 게 아메이 회사예요. 정확히는 뉴트릴라이트 회사고요. 뉴트릴라이트가 나중에 아메이로 이렇게 들어오죠. 자회사로. 그래서 35%를 가지고 나눠주다 보니 누군가는 그냥 제품 쓰고 뭐 5,000원, 8,000원 받는 사람도 있고 누군가는 몇만 원 돈이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저 같은 사람은 그냥 월급쟁이 정도 돈을 버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 뭐 다 보시겠지만 장준기 리더님 같은 분들은 진짜로 이제 제가 볼 때 10년 안에 백만장자 되실 것 같아요. 백만장자가 어떤 돈의 크기인지 아시나요? 우리나라 돈으로 13억에서 14억 정도가 미화로 됐을 때 100만 달러거든요. 근데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내가 자산을 내가 뭐 먹고 생활하는 이런 현금 말고 13억 정도를 보유한 사람을 백만장자라고 하는데요. 이거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된 게 뭐냐면요. 캐시플로우로 13억 이상 만든 사람. 그게 진짜 백만장자라고 하더라고요. 고대열에 들어가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제가 발견한 기회는요. 이 유통 과정에서 왔어요. 자 여기를 보세요. 제가 항상 여기 줄을 딱 긋거든요. 이 위에 있는 기존의 방식에는요. 저한테 기회가 없었어요. 저는 아들 둘을 당시에 키우고 있었고 남편이 회사 생활하는 외벌이였단 말이죠. 벨리댄스 강사를 했지만 한 30만 원 벌고요. 한 200 썼어요. 이것저것 막 액세서리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하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한 공연비로 3만 원 받는데 맥 가가지고 풀 메이크업 10만 원 받고 이런 거였어 제가. 계산이 없었죠. 여기서는요. 저한테는 기회가 없어요. 제가 광고를 할 수도 없고요. 한판 도매 이런 제가 무슨 리테일 매장을 가질 수 있는 돈도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는요. 기회 보이세요? 소문 내래요. 어차피 내던 거였어. 10원도 안 줘도 어차피 내는 거였어요. 제가 박성택 치과 좋아하는 거 아시죠? 많은 분들이 들으셨는데 정말 40여 년째 한 자리에서 양심껏 진료하면서 과잉 진료하지 않고 임플란트 전문 병원인데 웬만하면 임플란트를 하지 않고 틀니를 사서 끼시라고 하는 이상한 선생님이 계세요. 저희 옆 동네에 계세요. 저희 고모도 다음 주에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왜 제가 이렇게 박성택 선생님이랑 10원도 상관없는데 왜 제가 이렇게 홍보를 하냐면 제가 겪어봤거든요. 저희 애들을 데리고 가서 진료를 받았고 저도 해봤기 때문에 아, 이 선생님 진짜 과잉 진료를 안 하시네. 그리고 손 진짜 빠르시네. 스케일링을 간호사를 안 시키세요. 40년째 본인이 하세요. 손 겁나 빠르고 깨끗해. 그래서 제가 그걸 경험했고 좋았기 때문에 소문내지. 치과 되게 무섭고 이거 잘못하면 엄청 고생하잖아요. 아무나 권할 수 없죠. 이렇게 똑같아요. 아메이도 내가 먼저 퐁퐁을 써보고요. 내가 먼저 생리대를 써보고 내가 먼저 영양제를 먹어보고 좋으면 소문내는 그 심플한 거 가지고 나한테 기회를 준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기회의 원천은 제가 풀어드렸어요. 뭐다? 광고비다. 소문내는 거다. 그런데 아메이 오늘 너무나 많은 선수들이 오셨지만 또 처음 오신 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기회가 과연 공정한 것인가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저 가오 떨어지고 되게 싫어하는 사람이거든요. 아, 법을 지키고 사람이 당당하게 살아야지. 가오 떨어지고 좀 그런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근데 제가 아메이를 한다고 후배를 만나, 친구를 만나 그러면 눈들이 약간 찝찝해져요. 너는 뭘 해도 열심히 하고 잘할 것 같은데 왜 다단계를 해? 요런 느낌. 나를 좀 측은지심으로 보는 그 눈빛이 있어요. 기분 나쁘거든요. 그거를 이 마케팅으로 제가 풀어줘요. 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한국 아메이 매출의 35%를 소비자한테 돌려줘요. 그 중에서 제가 여기다가 21%를 어떤 방식으로 돌려주는지를 써놨거든요. 요걸 한번 풀어보자고요. 자, 오늘 혹시 처음 오신 분 계세요? 누가 데려오셨죠? 언니가 데려오셨죠? 아, 주연 언니가 오늘 뭐 후배로 들은 거 후배를 데리고 오셨는데 후배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김윤진. 아, 윤진 씨가 오셨어요.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윤진 씨가 오늘 와가지고 다 먹어봤더니 두부찌개가 예술인 거야. 한알 육수 사서 먹었어. 괜찮은 거야. 그래서 한알 육수를 얘기했어요. 누구한테는 모르겠지만 A, B라는 사람한테 얘기했다고 칠게요. 그래서 가정을 합니다. 아메이 제품 1000여 가지가 돼요. 그 중에서 각자 좋아하는 제품을 썼어요. 그랬더니 20만 PV지만 오늘은 쉽게 그냥 20만 원으로 제가 가겠습니다. 각자 20만 원 정도를 쓰게 된 거예요. 아메이 쇼핑몰에서.
그러면 이렇게 전산으로 잡혀요. 그럼 아메 입장에서 누가 제일 고마울까요? 알려줘서 이 많은 매출이 떴잖아요. 그래서 요렇게를 묶어서 펜이 좀 약하네요. 어쨌든 주연 리더님의 매출로 아메이가 인정을 해줘요. 아메이는 여기 있고요. 아무웨이 입장에서는 주연 리더님의 매출은 80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주연 씨의 소개로 만나 이렇게 아메이를 쓰게 된 윤진 씨의 몫은 얼마예요? 20, 20, 20, 60만 점수를 모아서 쇼핑하셨네요 라고 인정해줘요. A도 20, B도 20 썼어요. 자, 그러면 아까 제가 질문했잖아요. 아메이 입장에서 누가 제일 고마울까요? 주연이 고마울 수도 있고요. 제 입장에서는 뭐 많이 소개한 사람이 고마울 수도 있어요. 근데 아메이는요, 이걸 마케팅이라고 하는데요. 솔직히 회사 마음 아니에요. 내가 누구한테 돈을 더 많이 줄지는 회사의 정책이고 회사의 마음이에요. 근데 그걸 한번 우리가 들여다보자라는 거죠. 아메이가 과연 위에 사람한테 뭔가가 되게 이득이 되고 지금 막 시작한 사람한테 약간 불리한 구조인가?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아메이 한다고 했을 때 다단계 이렇게 하면서 약간 뒤를 뺐던가 하는 걸 확인해 보실게요. 자, 아메이는요 되게 독특한 방식을 취해요. 전 세계에 있는 정말 수백 가지의 수천 가지에 달할지도 모르는 이 직접 판매 회사에서요 이 방식으로 돈을 떼어주는 건 아메이가 유일해요. 그게 바로 브레이크어웨이 방식이에요. 경제학 서적에 나와요. 경영학 서적에도 나와요. 어떤 방식이냐면요, 뒷사람부터 주겠대요. 계산을 밑에 있는 사람 거를 먼저 계산하고 주고 그 다음에 위에 사람 계산하고 또 그 다음에 위에 사람 이렇게 밑으로부터 올라가겠다는 거죠. 그러면 계산 밑에부터 해볼게요. A는 20만 점수를 모았고요. 20만 점수 모으면 3% 돌려주겠다고 약속했어요. 3 곱해볼게요. 얼마죠? 6,000원이거든요. 네, 다른 말씀하신 곤란해요. 자, B도 20만 점수를 모았고 3%니까 6,000원을 받네요. 자, 6,000원씩 받았습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자, 그런데 윤진 씨의 몫을 계산해 볼게요. 윤진 씨는 60만 점수를 모았는데 위에 보시면 아직 120은 도달하지 못했고 60이 됐기 때문에 6%를 넣었어요. 6 곱하면 36,000원이죠. 근데 36,000원을 아메이가 보려고 했더니 이 36,000원에 이 AB께 포함되어 있었고 어머 이미 줘버렸잖아. AB 먼저 빼줬어요. 6,000원, 6,000원 즉 12,000원을 빼면요 24,000원이 되죠. 24,000원. 그리고 주연 언니도 계산해 볼게요. 주연 언니는 80만 점수를 모은 사람인데 여기 테이블 클에 보시면 역시 120에 도달하지 못했어. 그래서 6%를 받습니다. 48,000원이고요. 48,000원을 주려 했더니 에그머니나 이미 밑에 세 사람 거 다 빼줬어요. 36,000원어치를. 그래서 12,000원을 받아요. 결과가 어떤가요? 제일 위에 사람을 아메이가 가장 많은 돈을 줬나요? 아니에요. 중간에 있는 이 윤진 씨라는 사람한테 돈을 가장 많이 줬어요. 아메이는 어떤 컨셉으로 돈을 주냐면요. 너가 우리 쇼핑몰에서 얼마나 썼어? 많이 써줘서 고마워. 이런 자가 소비에 대한 돈을 주고요. 두 번째가 핵심이죠. 구전 광고에 대한 돈을 합쳐서 줘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메이가 광고를 안 하고 광고 효과를 노릴 수 있게 하는 이유는 제품을 좋게 만드는 것과 이렇게 몫을 돌려주는 두 가지 정책 때문이에요. 그럼 우리가 검산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 네 사람은 공교롭게도 자가 소비가 똑같아요. 20만 원씩 썼잖아요. 그래서 6,000원, 6,000원 여기에 포함된 6,000원 자가 소비성 돈은 똑같아요. 그런데 뒷자락이 다릅니다. 어떻게 달랐죠? A와 B는 아직까지 광고 행위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광고비를 못 받았을 뿐이지 손해봤나요? 아니에요. 아메이 좋은 제품 쓰시고 6,000원 돌려받았어요. 그런데 주연 언니는 광고 6,000원, 윤진 씨는 광고 18,000원어치를 했다고 아메이가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좀 이렇게 예리한 분들은 어머 한 명한테 6,000원이면 두 명한테 했으면 18,000원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12,000원 아닙니까? 12,000원 아닙니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18,000원이 되는 마법은요 복리로 돌아가요. 제가 좀 이런 저급한 비유를 할게요. 제가 언니를 딱 한 대 때렸어요. 아프죠? 한 대 딱 때렸어요. 2배 아플까요? 더 아플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맞은데 또 맞았기 때문에. 이건 그냥 우스갯소리지만 아메이 플랜을 다 풀어보면요. 한 사람 알리고 3명한테 알리고 8사람한테 알리고 점점점 늘어갈 때마다 곱하기 2, 곱하기 8 이런 개념이 아니더라고요. 복리로 더 많은 혜택을 줘요. 더 많이 받는 게 저희 입장에서 좋은 거죠. 그래서 아메이는요. 기회인데 그 기회의 배분이 매우 공정하다. 위에 있다고 먼저 주는 거 아니고 어떻게 준다? 이거 두 개를 따져보는 거예요. 너 우리 쇼핑몰에서 매달 5만 원 쓰니? 매달 50만 원 쓰니? 인지상정원인가요?
50만 원 쓰는 사람한테 아메이는 더 많은 뭔가를 주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 가지고 쇼부를 볼 수 없어요. 아메이 이거 돈 많이 벌고 싶다고 막 뭐 어떤 비유를 들까요? 생리대 안 써도 되는 이런 형부가 생리대를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런 일은 제가 전립선이 없는데 전립선에 좋은 소팔메토를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본인의 형편에 맞게 쓰시는 거지만 내가 원하는 꿈의 크기. 저는 이번 연말에 꼭 가고 싶거든요. 북유럽 아이들이랑 가고 싶은데 그걸 위해서 제가 많이 알려보는 거죠. 광고를. 두 번째 챕터까지 왔어요. 아메이의 기회가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이게 공정한지 아닌지.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시간이 없지만 꼭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아이폰 혁신적이지 않았나요? 처음에 아이폰이라는 게 나왔을 때 스티브 잡스가 폴라티를 입고 막 걸어다니면서 여기 안에 컴퓨터 한 대의 성능이 들었고 이거 갖고 뭐 어디서든지 전 세계 어디서든지 뭘 찾을 수 있고 이런 얘기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어휴 저 미친 소리 하고 있어 이런 얘기를 했대요. 지금은 우리가 스티브 잡스 하지만 처음에 그 프레젠테이션에 정말 많은 조소를 들었대요. 그거랑 똑같아요. 뭐가 똑같냐면요. 얼마나 앞서 있고 혁신적인가가 지금 아메이 마케팅 플랜과 아이폰이 똑같습니다. 어떤 근거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요. 여러분 이거 누가 만들었어요? 에디슨이 만들었죠. 에디슨 앞에 뭐가 붙죠? 발명왕 에디슨이요. 미국 사람한테는요. 에디슨은요. 이노베이티브. 혁신적인 거. 굉장히 앞서가는 거에 그냥 대명사 같은 인물이에요. 왜냐? 에디슨이 찾아봤더니 1093개의 미국 특허를 갖고 있더라고요. 대단하지 않아요? 109개만 해도 놀라 자빠질 정도인데 미국 특허, 세계 특허보다 받기 힘들다는 미국 특허를 1000개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와 혁신적인 사람이라고 할 만하죠. 이 에디슨의 이름을 따서 에디슨 어워드를 제정했어요. 어떤 상이냐면요. 건축 분야에서 올해 혁신적인 걸로는 너 1등, 2등, 3등. 디자인 분야의 혁신으로 봐서는 너 1등, 2등, 3등 이렇게 분야별로 에디슨 어워드를 준대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노미네이트가 되거나 수상을 했다 이꼴 뭐죠? 그 업계에서 그냥 끝나는 거예요. 나 에디슨 어워드 3등이야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수많은 분야에서 1, 2, 3등을 다 모으면 몇십 개가 될 거 아니에요. 한 해 매년 주니까 이 몇십 개 중에 탑 오브 탑을 골라요. 전 분야에 걸쳐서 올해는 그냥 네가 찢어 먹었네. 그게 에디슨 어워드 공로상이에요. 느낌 오시나요? 네. 전부 만든 것 같은 거예요. 이 상을요 누가 받았냐면 스티브 잡스가 받았어요. 아이폰 만들고. 또 누가 받았냐면요 자율주행을 만들어서 일론 머스크가 받았어요. 또 누가 받았냐면요 1993년. 아니 어떻게 돈을 이렇게 딱 떨어지게 한 만큼 공정하게 나눠줘? 마케팅 플랜으로 그 해 다 찢어먹은 마케팅이 이 마케팅이에요. 겁나 공정하다라는 거죠. 올해 누가 받았는지 봤더니요 엔비디아. 젠슨 황이 받았더라고요. 그런 레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메이 사업을 오늘 처음 들어보신 분들은 한 번에 이해가 안 되시면 그럴 수 있다. 이건 스티브 잡스의 아이폰 같은 존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진행을 하고 계신 리더님들은요. 필드에 나가서 이걸 설명하면 사람들이 잘 못 알아먹죠. 그때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이거 스티브 잡스의 아이폰이다. 이런 혁신적인 거기 때문에 사실 이해되는데 시간이 저는 걸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이런 마케팅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 여기 오신 게 우리가 24,000원을 벌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돈을 조금 확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아까 사진을 왜 찍었냐면요. 알록달록 색깔이 너무 예쁜 거예요. 저희 옷들이 오늘 마치 짠 것처럼 너무 예뻐서 제가 사진 찍었고 외부로 유출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제가 9년 전에 이 플랜을 딱 듣고요. 시참말로 뚜껑이 나갔어요. 제가 대학에서 법을 전공했는데 저희 남편도 법을 전공해서 주변에 이제 판검사, 나부랭이들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판검사, 변호사 애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처음부터 애 낳고 전업주부로 육아로 완전 올인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들을 좀 만나면 뭔가 쭈그러지렸나 어깨가 쪼그라들었나 걔네들은 셔츠 입고 남방 이런 걸 입고 나오는데 나는 수유 티셔츠를 여는 나 이게 약간 제가 현타가 왔단 말이에요. 수유 좀 하고 올게 그러면서 알잖아 그 느낌 알죠? 그랬었는데요. 이 플랜을 딱 듣고 게임 끝났어. 한검사 변호사 나부랭 잘 끝났어. 이 생각이 솔직히 들었어요. 이대로만 된다면 그게 어떤 건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제가 이제 옷가게 얘기를 할 건데 순진하신 분들은 뭐 아메이아 들어보라고 왔더니 옷가게를 하는 거야 이러면서 당황하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옷가게를 제가 설명하는 거지만 이 플랜 전 언어에는 아메이가 있어요. 아메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옷가게를 제가 제안받습니다. 제가 가던 단골 옷가게 사장님으로부터.
근데 저는 옷을 막 대단히 센스 있게 입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는 좀 패션 피플들이 많은데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옷도 뭐 잘 못 입는데 저 못해요 얘기를 했는데 사실 속마음에 뭐가 있었냐면 돈이 없어요. 옷가게 하려면 뭘 해야 되죠? 매장 내야죠, 인테리어 해야죠, 그리고 그 마네킹에다가 옷을 입히고 핸드백도 들게 하고 해야 될 텐데 제가 그런 돈이 없었어요. 아이 키우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옷가게 사장님이 근데 저를 좋게 봤나 봐요. 아, 하기 씨 이거는 돈이 안 들어. 근데 처음에 안 들리더라고. 돈이 안 들 수가 있나? 이러면서 안 들었어요. 근데 나중에 자꾸 재차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돈이 안 들어요? 라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회사에서 이렇게 3가지를 제공을 해줄 거래요. 첫 번째, 매장을 내준대요. 제가 내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래요. 그리고 인테리어 적절하게 다 바꿔주겠대요. 두 번째, 옷, 액세서리 이런 거 사실은 사입해가지고 몇 권 없는 거. 그리고 더 처참한 건 뭐예요? 남으면 재고로 오롯이 내가 다 떠안아야 된다는 거. 그게 옷가게 하시는 분들의 힘든 점이 아닐까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해주겠대요. 첫째, 이 옷과 액세서리와 구두, 기타 등등등 스타킹까지 그 모든 것의 퀄리티는요, 검증이 끝난 걸로 알아서 갖다 준대요. 그런데 DP해놓고 팔았는데 입고 마음에 안 든다고 하든지 아니면은 재고가 쌓였어. 그러면 그거는 회사에서 전부 환불 처리를 다 해준대요. 괜찮죠? 내가 떠안을 위험 부담은 사실 없어요. 이게 옷가게 할 때 제일 클 거예요. 오늘 옷가게 사장님이 온다고 해서 제가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아마 이게 가장 클 거죠. 근데 세 번째가 제가 아까 처음에 했던 고민, 소심한 고민. 나 옷 예쁘게 못 입는데 이거였어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굉장히 교육이 잘 돼 있는 매니저를 저한테 배치를 시켜주겠대요. 저희 매장에. 제가 원하는 요일에 와서 올 겨울은 이런 색깔이 유행이고요. 저 하체가 뚱뚱한 여자들은 이걸 권하고요. 상체가 뚱뚱한 여자들은 이걸 권하고요. 이런 교육을 다 해주겠대요. 언제까지? 될 때까지. 저는 사실 이거에 꽂혔어요. 옷가게 위험 부담도 없지만 내가 그 매니저한테 잘 배우면 내가 좀 옷을 세련되게 입을 수 있겠네. 그것만 해도 나한테는 없는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이제 제가 검토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회사에서 제공하는 건 제가 잘 알아먹었고요. 두 번째, 그럼 돈을 어떻게 주실 건가요? 제가 물었어요. 계약서를 썼죠. 이 계약서의 내용도 3가지였는데요. 첫 번째는요. 제가 공릉동 오늘 오셨잖아요. 공릉 매장을 제가 만들어서 월 2천만 원이 매장에서 계속해서 뜨는 그 정도의 잘 돌아가는 매장을 만들어내면 저한테 월 200을 주겠대요. 제가 말씀드렸죠? 남편 혼자 외벌이였다고, 벨리댄스 정도 하고 있었다고. 그래서 저한테는요 월 200이면 너무 괜찮은 거였어요. 괜찮다라고 생각했어요. 이제 두 번째 뭐라고 하냐면, 그런데 2천만 원 정도 매달 매상이 생기는 매장을 내가 운영하면요 단골 손님들도 생길 거고요. 그 중에는요 이거는 내는데 얼마 들어요 사장님? 이거 프랜차이즈예요? 뭐 이런 걸 물어보는, 즉 비즈니스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나올 거라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제가 매니저를 해보래요. 제가 여기 매니저한테 배웠잖아요. 내가 매니저가 돼서 프랜차이즈를 내줄 수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프랜차이즈를 내는 거예요? 본사가 아니고요. 했더니 내줄 수 있는데 내준다고 돈을 벌 수는 없대요. 희한하죠? 보통 다 내주고 돈 받잖아요. 로얄티를 그렇게 안 받고 매니저가 잘 도와줘서 그 사람이 200만 원을 벌게 도와주면, 200 벌게 도와주면 그때 저한테 교육을 참 잘하셨네요 하면서 교육비로 월 100만 원을 추가로 주겠대요. 이게 제가 또 괜찮았어요. 왜냐면 가르칠 마음이 있었어요. 제가. 세 번째는요. 사실 거의 모든 아이템이 아닐까 싶어요. 생필품을 제외한. 우산도 그렇고 하여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재화들은요. 경기를 타요. 왜 경기를 안 타겠어요? 그런데 안정적인 매출을 만들어냈을 때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거죠. 인센티브의 내용이 눈이 튀어나올 뻔했습니다. 첫 번째, 나 혼자서 매장을 잘 꾸렸어. 나 혼자 그냥 계속 2천만 원을 하는 사람이 되죠. 그러면 연말에 1,600만 원 주겠대요. 나 말고 새 매장에서 이 사람들도 2천, 2천, 2천 요 정도 캐파가 내가 잘 도우면 연말에 3천을 주겠대요. 6팀을 도우면 1억을 주고요. 이렇게 뚜두두두 써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눈이 왜 나왔냐면 어디까지 내줘? 어디까지? 그랬더니 이 옷가게가 90년 된 옷가게더라고요. 90년 동안 전 세계에서 프랜차이즈를 제일 많이 내준 1등이 있겠죠. 1등을 찾았습니다. 에구먼이나 대만에 있는 한 할머니가요. 한 45년째 내주고 있는데 20여 개국에 걸쳐서 옷가게 190개를 내주셨더라고요. 그 190개로부터 들어오는 이 인센티브의 총량이요. 믿기세요? 400억을 벌어요. 대만 역사상
국가에서 이제 이렇게 조사를 하잖아요. 가장 많은 기부를 하는 할머니가 그 할머니예요. 이 옷가게 총수예요. 이 할머니가 190개를 내주셨더라고요. 제가 여기서 눈이 피딩거려졌죠. 야, 내가 190개 하는 할머니도 있는데 9개는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제가 이걸 듣고 질문이 하나가 생겼어요. 회사에서 이걸 다 해준대. 그리고 계약서 내용 하니까 또 이 또한 내가 손해볼 건 없어. 그러면 나는 뭐를 해야 돼? 공릉동에 이 매장을 차린 나는 뭘 해야 되나? 역시 3개를 알려주더라고요. 첫 번째는요, 애용하자예요. 언니 벤츠 타고 오셨죠? 네. 그쵸? 벤츠의 여왕이십니다. 네, 갑자기 이렇게 IM 그라운드에서 죄송한데 벤츠 업계의 탑셀러세요. 근데 BMW 타고 출근하면 욕먹죠. 한국 타이어 다니시는 분은요, 타이어 한국 타이어 아닌 거 가지고 못한대요. 삼성 직원이 뭐 혹은 진짜 임직원이 막 아이폰 쓰고 있고 그러면 좀 민망하잖아요. 같은 개념이에요. 내가 이 옷가게를 하는데 누가 왔어요. 이거 셔츠 네이비 괜찮네. 베이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저기 자라에서 산 거예요, 언니. 했어, 한 번. 근데 이 청바지를 달래. 66으로 달래. 언니 이것도 잘한데. 양말도 자라, 이것도 자라, 다 자라면 이 여자가 왜 내 옷가게로 오겠어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애용을 하시는 게 1번이고요. 두 번째는요. 이 옷가게에서 내가 돈을 돈답게 벌려면 어느 구간으로 넘어가야 돼요? 1번은 이걸로 끝이에요. 추가 조언이 없고요. 2번, 3번으로 가야지 100, 인센티브 3천, 1억 이러면서 불어나는 거 느껴지시죠?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요. 프랜차이즈를 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할 일은 심플해집니다. 결국은 가르치고 도와야 되는데 가르치고 도와야 이 사람들이 돈 버니까 그러려면 내가 알아야지 가르치죠. 이거 어떻게 빨아요? 이거 앙고라. 글쎄요. 찬물에 넣으면 안 되겠죠? 이렇게 하면은 이게 무슨 사장이야. 그쵸? 내가 배운다. 그리고 가르친다. 이게 아메이에요. 지금까지 이 옷가게로 제가 풀어드린 이 모든 요소들이 아메이에요. 제가 이걸요. 미용실 가면 미용실로 바꿔서 하고요. 네일 하시는 분한테는 네일로 바꿔서 하고요. 주유소 하시는 분들한테는 주유소로 바꿔서 해요. 그런 다음에 묻습니다. 이게 그 업계에서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치킨집 무슨 집 다 갖다 대도 이렇게 해주는 데가 없어요. 어떻게 이거를 다 회사가 감당을 하죠? 너무 괜찮잖아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아메이를 이걸 알아두고 시작한 거예요. 저는 그때 시작할 때 무슨 생각이었냐면 깊은 플랜은 몰랐기 때문에 그래도 한평일생 열심히 해보면 6개는 되지 않을까? 라고 이제 심플하게 하고 생각했어요. 공릉동에서 제가 시작을 했고요. 4년 반이 넘어가니까 2천만 원이 계속 뜯어갔네요. 4년 반. 그러니까 저희 엄마가 해운대 사시는데 퇴직하셨거든요. 너만 하냐? 나도 좀 하자. 그러면서 본인도 하시겠대요. 그래서 제가 한 달에 한 번 부산을 갑니다. 열심히 가르쳐드렸고요. 엄마도 한 3년 하니까 2천만 원 계속 뜨시더라고요. 그리고 용인 수지 쪽에서 어떤 분이 하시게 됐고요. 왕십리에서 하시게 됐네요. 이런 일들이 실제 벌어지더라고요. 자, 그런데 해운대, 수지, 왕십리에 있는데 이분이 만약에 걸리는 시간이 제일 오래 걸렸어. 10년 걸렸어. 본인 매장 2천 만드는데 이분은 3년 걸렸어. 다 다를 수 있죠.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져요. 가장 늦게 한 사람이요. 펜이 좀 안 따라주네요. 속상하게. 이 사람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할 수 있지 않아요? 늦게 시작했지만. 그쵸? 선착순이 아니에요. 간단하게 연봉 계산까지만 해볼게요. 자, 해운대 혹은 수지에 있는 이 분은 현재는 프랜차이즈를 아직 내주진 않았네요. 본인 매장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 200만 원 준댔고요. 그게 12달이 들어오고요. 연말에 1,600만 원 정도를 받아서 세후 4천 정도. 이게 아메이에서 파운더스 PT예요. 파운더스 PT. 두 번째, 2분. 공릉동에서 저는요. 내 매장에서 200, 그리고 이 파트너들을 안정적으로 도왔기 때문에 교육비, 매니저 교육비 100, 300을 제가 받죠. 이걸 12달을 받고요. 연말에 3천만 원을 받을 거예요. 이렇게 되면 세후 한 8에서 9천 정도가 될 거고요. 이거를 아메이에서 또 별명이 있는 에머랄드 갑자기 에머랄드가 됩니다. 괜찮죠? 제가 이제 이거에 이제 전 내후년에 도전을 하는데요. 되게 설레요. 이 핀의 애칭이 뭐냐면요. 가난과 이별하는 핀이래요. 다시는 가난해질 수 없는. 가난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되게 복잡해요. 얘네들을 다 그만두게 해야 되고요. 이 사람들이 쓰지 마! 제품을 못 쓰게 해야 되고 이분에 딸린 수많은 소비자들을 쓰지 못하게 할 때만 비로소 가난해질 수 있는 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단하죠. 마지막 하나만 더 가볼게요. 마지막에 합류하셨으나
6매장을 정상화시킨 이 왕십리 언니 200만 원 더하기 100, 6개니까 600이죠. 이게 12달이 들어오고 연말에 5천에서 한 1억 정도 받으세요. 그럼 이게 한 1억 5천에서 많은 볼륨이 크신 분들은 2억까지도 가더라고요. 이걸 저희가 그 유명한 다이아몬드라고 부릅니다. 자, 이렇게 한번 보세요. 선착순도 아니고요. 뭐 무슨 제한 규정이 없어요. 5년 안에 저기 매출이 2천 안 되시면 그만둬! 막 이런 게 없어요, 아메이가. 내가 할 수 있는 속도대로 배워가면서 가르쳐가면서 만들어내는 일들이죠. 그래서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여기 있는 대부분의 분들이 지금 투잡이세요. 아메이를 그렇게 진행을 하고 계시고요. 여기서 제가 또 좋아하는 게 뭐냐면 크기예요, 크기. 6개 하실래요? 제가 아까 제가 가고 싶은 핀이 EDC라고 말씀드렸잖아요. EDC는요 이렇게 만들어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는 무조건 내셔야 되고요. 이 6분들이 난 꼭 4천만 벌래요. 제 꿈은 4천 버는 거였다니까요. 더 이상 벌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안 한다니까요. 나는 뭐 몇 개 할래요? 나는 몇 개 할래요? 다 다르시겠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동그라미가 총 몇 개죠? 10개예요. 여기가 6개, 7, 8, 9, 10. 요렇게 됐을 때 핀이 EDC예요. 이게 연봉 에버리지 3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 목표가 이거예요. 10년 안에 내가 저걸 해내리라. 괜찮죠? 3억이면은 괜찮지 않나요, 여러분? 나 더 원한다! 그런 분들은 어렵지 않아요. 매장을 더 내주시면 돼요. 이분들을 더 잘 도와서 그분들이 또 매장을 내고 그분들이 돈을 벌 수 있게 돕는 거죠. 시간이 제가 최대한 이제 마무리 해볼게요. 이렇게 되는 사업이 아메이예요. 그래서 아메이가 공정할 뿐만 아니고 그걸 내가 제대로 빌드업 했을 때 원하는 라이프 스타일이 나오실 거예요. 자, 그런데 옷가게가 있으면 티셔츠도 팔고 청바지도 팔고 이것저것 뭐 다 팔겠죠. 근데 제가 이 비유를 들으면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우리 파트너 정미자 리더님께서 쓰고 계신 저 안경이요. 그냥 일반적인 안경 같지만 손 한번 들어주세요. 우리 정미자 리더님. 네. 정미자 리더님의 안경은 그냥 안경 같지만 햇빛을 보러 나가는 순간 선글라스가 되거든요. 그런 거 있는 거 아시죠? 근데 저는 처음 봤어요. 리더님 하는 걸 처음 봤는데 예를 들어볼게요. 저 안경이 내 옷가게에서만 팔아. 저 패션 아이템이자 이 선글라스로 확 변하는 저 특이한 안경이 딴 옷가게는 없고 내 옷가게만 저 아이템이 있어. 그럼 뭐부터 얘기해야 돼요? 다른 데 없는 거, 희귀한 거, 특이한 거 저런 걸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림 딱 하나만 그리고 이제 마무리를 해볼게요. 배고프실 텐데 아메이에만 있는 거예요. 식초, 뭐 간장, 뭐 다 아메이 아닌 데도 있지만요. 아메이만 있는 제품이 있어요. 저는 이거에 주력하고 있거든요. 그게 바로 변검사예요. 들어보셨나요? 자, 제가 그림을 그려볼게요. 지금 밑에 있는 거 진하네. 이거요? 크네. 바닥이. 네. 자, 이렇게 나눠볼게요. 자, 이렇게 그릴 거고요.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이유가 있어요. Q, R, S, T, U, V, W, X, Y, G라는 애들이 살고 있습니다. 여기는 A, B, C, D, E, F, G, H, I 정도 살고 있습니다. 여기는요 저희 대장 속 모습이에요. 이쪽 대장과 이쪽 대장 그림을 한번 봐주세요. 그리고 여기에 뭐가 잔뜩 끼어 있습니다. 여기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혈액이 지나가는데요. 이 혈액에 피가 막 흐르겠죠? 여기에 이게 뭐야 싶은 게 또또또또또또 떨어가지고 난리 버거지가 났습니다. 이 그림을 제가 그리고 시작할게요. 이게 우리 대장안인데요. 대장이요 이렇게 생겼어요. 꼬불꼬불꼬불 영차 똥이 지나가서 항문을 통해서 똥이 나옵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러면 이 구간에 어디 한 구역이 이렇게 생겼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는 지금 무언가가 지나가고 있는데 이게 결국은 마지막에 뭐가 되는 애들이냐면 똥이 될 애들이에요. 보세요. 꾹쩍꾹쩍 음식도 있을 거고요. 이 알파벳들은 미생물이에요. 대장에 사는 장내 미생물. 이런 애들이 막 가서 결국 마지막에 똥으로 나온다니까요. 그럼 이 똥 안에 미생물이 40에서 50% 정도가 미생물이에요. 자, 이제부터 짧고 굵게 확 들어갈 거예요. 집중해보세요. 이제 곧 밥입니다, 여러분. 자, 대장이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 A, B, C, D, E, F, G 어쩌고저쩌고 하는 얘네들이 미생물이거든요. 이 미생물이 요즘 다 밝혀지고 있어요. A라는 미생물은 피부를 촉촉하게 하는 물질을 만든대.
그럼 A가 죽고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피부 건조하거든요. C랑 K라는 애는 단백질이 들어갔을 때 이걸 조사 발겨가지고 단백질이 잘 쓰이게 만든대. 근데 C랑 K가 죽었어. 어떻게 될까요? 단백질 종류만 들어가면 부글거리고 가스 차고 막 뿡뿡이가 되는 거죠. 또 어떤 애 해볼까요? T라는 애는 심혈관 대사를 좋게 하고 혈관을 깨끗하게 만드는 물질을 만드는데 근데 T가 없어졌어. 어떻게 될까요? 콜레스테롤이 막 높아질 수 있겠네요. 이렇게 대장 안에 살고 있는 미생물들이 각각 건강에 어떤 거랑 연결이 되어 있는지가 지금 다 밝혀지는 세상이에요. 그러면 내가 똥을 분석해서 내 장 안에 어떤 미생물들이 살 수 있는지 만약에 확인할 수 있으면 나의 지금 건강 상태 체크가 가능하고요. 이걸 갖고 내가 앞으로 내 건강을 어떻게 관리해줘야 될까 너무 명확하게 나온다는 거죠. 여기에요 자폐, 우울증, 파킨슨, 불면증, 변비 이 모든 것들이 다 떠요. 이거랑 관련해서 너무 신기한 세상이죠. 자 그런데 제가 왜 그림을 두 개를 그렸냐면요. 이쪽 그림이랑 이쪽 그림이 많이 달라요. 첫째, 이쪽에는 제가 Z까지 썼는데 여기는 쓰다 말았어요. 이게 정확히 3배 정도 차이가 나요. 이쪽은요 아주 건강한 장이에요. 이 안에 있는 미생물들이 살아있고 얘네들이 원래 만들어야 될 물질들을 왕성하게 만들고 있어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쪽은 좀 다르죠. 뭐가 다르냐면요. 여기가 뚫려 있어요. 얘가 하나하나 블럭처럼 생긴 이게 뭐냐면 대장의 세포거든요. 이게 지금 얘로 뚫려 있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여기는 이렇게 뭔가 끈이 짱짱하게 묶여 있는데 얘네는 옆에 이렇게 널브러져 있어. 끈들이. 이게 뭐냐면요. 미생물들이요 먹고 뭔가 물질을 만든댔잖아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 물질이 바로 이 운동화끈이에요. 전문 용어로는 뷰티르산이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역할을 하냐면요. 이 세포를 짱짱하게 묶어줘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미생물들이 일로 오다닐 수가 없어요. 이쪽 건강한 사람은요. 그런데 여기 있는 사람은요. A는 여기 있고 P는 여기 있고 미생물들이 줄줄줄줄 새고 있어요. 미생물만 셀까요? 이거 다 지나가면 똥이잖아요. 똥물이 질질질 새고 있어요. 이거를 저희는 새는 장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아메이 사업을 어떻게 요즘 하고 있냐면 사람들을 만나서 여러 가지 대화를 하죠. 근데 이 사람이 나 요즘 눈이 너무 뻑뻑하고 입이 너무 바짝바짝 말라가지고 병원에 가봤더니 쇼그렌 증후군이래. 그래서 나 약을 먹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실제 제 지인이 2명이 있어요. 쇼그렌 증후군은 뭐냐면요. 자 보세요. 다들 가요. 미생물들이 일로 운동화끈이 널브러져 갖고 일로 새버렸잖아요. 이 빨간색이 혈관이라 그랬잖아요. 똥물이 여기 두두두둑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지저분하죠. 뭔가 느낌적으로. 여러분 똥 한 번 손가락에 묻혀본 적 단 한 번도 없어요. 살면서? 그 씻어도 나는 그 냄새 아시잖아요. 그게 미세하게 계속 내 혈관에 떨어져요. 너무 더럽죠. 그게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무슨 염 이름 한번 대보세요. 아시는 거. 비염, 관절염, 예, 뭐 류마티스 관절염, 모든 그 염들이 다 여기서 시작된대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나시는 분들, 제가 아까 말했던 입과 그 눈이 바싹바싹 마르는 그 점막 질환의 이름이 쇼그렌 증후군인데요. 쇼그렌 증후군을 챗GPT에 치잖아요. 대표적인 염증성 질환으로 이렇게 시작을 해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의요, 진짜 80% 이상이 그 베이스가 염증이에요. 자, 그러면 저는 그 쇼그렌 증후군 언니한테 말합니다. 언니, 이런 걸로 인해서 염증이 줄줄줄 새가지고 똥물이 돼가지고 지금 이게 마르는 거래요. 확인해보고 싶지 않아요? 언니의 세포벽이 운동화끈으로 잘 묶여있는지 널브러져서 새고 있는지 확인해보고 싶지 않아요? 물어봤더니 두 사람 다 확인을 해보고 싶대요. 검사를 했어요. 뷰티리산의 점수가 나와요. 전체 검사한 사람의 내 순위가 나오고요. 동년배 중에서 내가 운동화끈이 얼마나 타이트한지가 순위가 나와요. 그 언니들이 한 75등, 85등 했더라고요. 즉 운동화끈이 약간 널브러져 있는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저는 제안합니다. 언니 그러면 이걸 이렇게 잠글 수 있는, 즉 뷰티르산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뭔데? 이 맞춤 유산균을 드시면 돼요. 6개월에서 1년까지 드시면 돼요. 그러면 그들이 그걸 먹겠죠. 제가 지금 아토피 있는 사람, 파킨슨 앓고 있는 분, 아니면 변비, 불면증 이런 사람들을 만나고요. 이 한 장의 사진으로 설명을 하고요. 확인해보자고 제안합니다. 100% 다 들을까요? 아니요. 나는 그냥 의사가 시킨 대로 할래. 이런 사람도 있고요. 그 신기하네. 한번 해볼까요? 얼마예요? 하는 사람이 있고요. 얼마가 되든 해보겠어요.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제가 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아마 들으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저랑 초등학교 친한 친구고요. 부산에서 변호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한테 제가 이 설명을 쫙 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나는 이거랑은 상관없어. 난 정말 식습관이 좋거든. 근데 우리 엄마를 소개해줄게. 우리 엄마 30년 변비야.
그래서 변비 뚫어드렸어요 제가. 그리고 엄마가 이거를 가족 모임에 가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저기 안산에 있는 사촌 동생이 약간 우울감이 있대. 그래서 안산을 제가 갔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그걸 먹고 있어요. 좀 좋은 것 같대요. 그러더니 지 고등학교 동창을 나한테 소개했어요.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개포동 살더라고요. 이 친구가 지금 검사를 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고요. 이 친구가 신부님을 소개했고요. 신부님이 본인 엄마를 소개했고요. 아빠를 소개했어요. 엄마는 당뇨, 아빠는 파킨슨. 그리고 또 얘가 변호사를 했잖아요. 이 변호사 로펌 대표를 저한테 소개했어요. 이 대표 딸내미가 전교에서 가장 작은 초등학교 3학년이래요. 딸 그리고 남편이 검사를 했어요. 결과는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각각 본인의 질병, 지금 불편한 걸 일으키는 유발하는 미생물들과 무슨 매칭이 되는지가 궁금할 거고, 가장 두 번째는 이 운동화끈이 잘 묶여 있는지, 내가 염증이 왜 생겼는지에 대한 단서를 찾으실 수가 있죠. 그걸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이분들이 그거를 좋아지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영양소별로 제가 매칭을 해드려요. 어때요? 제가 무슨 일을 하는 거죠? 도와드리는 거예요. 안 아프게 도와드리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도 신성한 일이죠. 여러 가지 일들을 지금 하고 계실 텐데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누군가를 만나서 그 사람의 건강에 불편함, 병원에서 해결되지 않은 어떤 고질적인 거를 내가 솔루션을 줄 수 있어. 좋은 일이에요. 근데 이걸 제대로 누적을 시키면 EDC로 갈 수 있어요. 저만 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도 가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미 간 분도 계시죠. 제일 좋은 게 뭐냐면요. 해본 사람이 얘기해 주는 거 아니에요? 나 이거 안 해봤는데 나 그거 계속 하는데? 아까 옷가게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장준기 리더님을 보신 분도 있고 언젠가 보게 되실 텐데요. 장준기 리더님이 옷가게를 몇 개를 프랜차이즈를 내셨냐면요. 35개를 내셨어요. 30년 동안. 그러니까 거기서 들어오는 수입을 갖고 이제 생활을 하고 계신데 놀랍죠? 어마어마한 연봉을 받고 계신데 제가 그걸 보고 놀랐어요. 그분의 연봉의 14분의 1은요. 그가 움직이기 때문에 발생되는 돈이더라고요. 저희는 이걸 노동수입이라고 하죠. 그런데 놀라운 건 14분의 13, 거의 대부분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여러분이 그토록 원하고 저도 원하는 패시브 인컴이에요. 즉 가만히 있는데 따박따박 들어오는 연금, 따박 들어오는 월세 같은 돈의 속성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거를 30년 동안 만드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코로나 터졌을 때 김미경 강사가 그 얘기를 진짜 많이 했거든요. 지금은 무형의 디지털 건물을 만들어야 된다. 유형의 자산은 안 된다. 왜냐? 공실률이 요즘 얼마나 높아요. 가지고 있으면서도 골치란 말이죠. 근데 무형의 건물을 만들어내는 게 암이에요. 마지막으로 그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제 친구한테 한 월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의 캐시플로우를 만들어줬어요. 이걸 통해서. 제 친구 돈 잘 벌어요. 학폭 전문 변호사거든요. 근데 변호사 이제 AI로 대체될 굉장히 높은 위험군에 속하는 거 아시죠? 이 친구들이 왜 로펌에 들어가냐면요. 인간 하나의 머리로는 그 판례를 모두 다 외울 수 없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잘해도. 그러니까 10명 모인 로펌이 남고 30명 모인 로펌이 나은 거예요. 근데 그 30명, 300명에 모여도 이길 수 없는 게 AI거든요. 이제 신입 변호사 뽑지 않아요. 의사 아시죠? 이제 큰일 났어요. 아무튼 그래서 이 친구한테 제가 이 캐시플로우를 만들어주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10만 원이 클까 작을까?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들어올 때는 느낌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처음 봤는데 질문할게요, 윤진 씨. 만약에 내 통장에 뭐라고 알 수 없는 이름이 찍히는데 계속 10만 원씩 빠져나가. 매달. 어떻게 하실 거예요? 신고하죠. 신고뿐만이 아니고요. 경찰이 못 알아내면 우리가 바로 흥신소가 될 수 있고요. 탐정이 될 수 있어요. 이거 지구 끝까지로 찾아가가지고 이 10만 원의 근원지가 어딘지 알아낼 거잖아요. 10만 원은요. 계속 들어온다면 큰 돈이 맞아요. 그래서 이 돈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삼성이요. 반도체 만들고 뭐 만들고 막 하죠. 그거의 근원이 뭐냐면요. 제1제당입니다. 밀가루 만들고 설탕을 만드는 이 생필품을 통한 캐시플로우가 계속 만들어지니까 지금의 삼성이 가능했어요. LG 어때요? 마찬가지. 롯데 껌 팔았죠? 껌 값은 작지만요. 그 껌으로 인해서요. 캐시플로우가 도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우리나라 지금 건재한 대기업들이요. 그 캐시플로우가 되는 생필품군을 가지고 있어요. LG 생활 건강이 있었기 때문에 LG 디스플레이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인도요. 그게 필요해요. 따박따박 나한테 계속해서 가지고 올 수 있는 돈. 뭐 그 돈 갖고 재밌게 살 수 있어요. 저도 9년 전도 재밌긴 했어요. 지금 화장하고 이렇게 흔들고 이렇게 좋았는데 지금은 더 재밌는 이유가 뭐냐면요. 함께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는데 이 케미가
여간 재밌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그 케미로 저희가 이 미팅들을 만들어냈고 여러분들도 아메이를 하시라는 말씀은 감히 못 드리겠어요. 각자의 선택인데요. R라는 보세요. 이런 캐시플로우를 개인이 가질 수가 있어요. 도와드리고요. 여기 보시면 아까 그 매니저들 있죠? 가르쳐줘요. 교육이 다 있기 때문에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식사하도록 하겠습니다.